안녕하십니까. 정쌤의 투자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또 4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드라마틱한 등락이 있었죠. 저도 투자를 시작한 지가, 그리고 펀드 매니저로 시작하고, 또 투자와 관련된, 중간에 이제 길을 벗어난 적도 있긴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본 지도 25년이 넘는데요. 이런 상황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등락이 드라마틱하게 있는 것도 아주 위기 상황에서 막바지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런 금융위기들이라든지 IMF나 2008년 금융위기나 또 그전에는 9.11 테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쇼크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보면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어떤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이렇게 경기의 사이클에 의해서, 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인간의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은 그런 하락 급락과 또 급등이 이제 반등이 이루어졌던 게 과거의 대부분의 현상인데요. 최근의 급락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 인위적인 게 많이 느껴지는 이런 하락인데요. 여기 그래프가 이제 떠 있지만, 제가 이 그래프를 떼어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 투자를 바라보면서 인위적인 하락이 과연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2004년에 원자바오 쇼크라는 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 원자바오 쇼크가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요. 99년에 이제 IMF를 끝내고 한국이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2000년에 IT 버블이 깨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1년에 9.11 테러를 맞았고요. 또 2002년에 카드채 대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힘겹고 징그럽게 힘든 그런 그 주식시장을 보냈던 경험이 있을까. 그때가 아마 거의 3년 반 가까이가 하락장이었었는데요. 그때 최근에 어떤 그 코로나 이후에 반등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하락한 최근에 어떤 공급 사이드 이슈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안 좋아진 최근에 이런 상황들 굉장히 오래 지속됐는데, 거의 이거에 버금가는 그때 하락이 있었었고요. 마침 이제 중국의 성장과 함께 2003년부터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굉장히 큰 희망을, 이제 오랜 시간 힘들다가 이제 3년 가까이 힘들다가 이제 좀 나아지나 보다 하는데, 2004년 4월에 원자바오 쇼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바오가 어떤 중국의 총석이죠. 그 원자바오가 어떤 긴축 정책을, 중국이 너무 고성장을 하니까 긴축 정책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보시는 게 제가 2004년 4월달 그래프인데요. 이제 1000포인트가 다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꼬꾸라지기 시작해가지고 200포인트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거의 저는 그때 이 상황이 이제 인위적인 하락으로 우리가 약간 비교할 수 있는, 참고할 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락도 이렇게 깊은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있기는 했으나, 또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하다가 다시 또 한 2, 3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바닥 다지기를 한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2004년 8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2007년까지, 중간에 2006년에 잠깐 쉬었지만 이렇게 길게 상승하는 상승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자바오 쇼크를 조금 한번 바라보면, 요거를 좀 우리가 그 최근에 인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원자바오를 잠깐 보시자면, 이제 2004년에 중국이 이제 그 연 9%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 과열이 되면서 엄청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커지니까 긴축 정책을 하겠다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 원자바우 총리의 발언과 이제 쇼크 발언을 4월 26일 날 해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큰 폭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가가 그렇게 한 30% 가까이 한국 시장은 급락하는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가장 큰 중국에 인접해 있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절상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 기대감도 약해져 가지고 아주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있었고요. 한국 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아주 충격적인 하락을 이때 했었습니다. 오랜 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너무 놀래버릴 수밖에 없어. 또 안 좋은 시절로 이제 우리는 돌아가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컸었고 그 투자자 위험자산 회피도 크게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쇼크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중국 경기가 이제 연착륙에 대한 안도감이 생기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갖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사실 인위적인 것보다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서 이제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바우 쇼크를 볼 때 이런 트럼프로 인한 쇼크들이 안정이 되려면 트럼프의 이런 목표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정책의 변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기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제1 목표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기축통화로서의 역할도 계속 하고 싶고 또 금리도 낮추고 싶고 또 처음에 내세운 거는 길들이기죠. 중국이나 이런 마약이 유입되는 곳들에 대한 길들이기로 시작을 했지만 가장 저는 큰 목표가 요번 며칠 동안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들어서 미국 국채에 몰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낮은 금리로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이자 부담을 축소하겠다라는 가장 큰 목표가 있었었는데 초반에 이렇게 엄청난 관세 정책을 하고 나서 금융시장이 대혼란이 일으키면서 금리가 초반에는 안전자산 선호로 폭락이 있었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이 되면서 오히려 미 국채들이 매물화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는 되려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트럼프도 채권 시장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가장 얻고 싶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됐으니까 그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아직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 정책의 변화가 어떤 안정적인 변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보게 돼야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성장주나 공격적인 아니면 낙폭 과대주를 그때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가 저는 인위적인 금리 하락이 아닌 그냥 진정한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이 증대가 돼서 관세가 어느 정도 즉 부과되더라도 어떤 효율성에 의한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과 이런 AI나 로봇에 의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금융시장이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낙폭과대주가 급등한다고 해서 추종하는 것보다는
방어주 포트폴리오는 지난번에 좀 제가 이 상황이 오래되면 방어주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어주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그러면서 AI와 로봇 이런 리스크 관리 속에서 성장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결국 뭐 3개월 후 이게 안정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까 우리 원자바우 쇼크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마침 이제 3개월간 유예를 했죠. 그래서 3개월 후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관세를 부과가 시행이 되면,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장은 큰 일은 안 일어났다. 안 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거는 좀 큰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일상 갑자기 커피 가격이 오른다든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필품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기업도 그렇고 개인들의 소비도 그렇고 새로운 뭐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 되면서 그런 관세로 인해서 올라간 가격을 또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은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또 각종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싸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가격을 좀 인상하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전하는 이런 걸, 우리도 왜 옛날에 보시면 차값이 달랐죠. 한국에서 차는 차 가격하고 미국에서 파는 똑같은 차종이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대응을 또 할 거다라고 보면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 이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시장에 맡겨주는 이런 정책을 뭐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이런 의도들을 잘 파악하고 또 이면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을 보고서 사실 저는 이 트럼프가 또 무슨 보관이 있구나,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그리고 늘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말로다가 시장을 죽였기 때문에 또 말로다가 다시 시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트럼프는 또 이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자기가 말로 좌지우지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아서 또 다시 이런 정책이나 이런 위협이나 또 어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악마적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펼칠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너무 뇌동하면서 당황하고 좌절하고 이러기보다는 뒤에 깔려진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런 원자바우 쇼크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이 좀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하락은 또 그것이 풀리면 투자 심리가 해소가 되면 바로 반등할 수가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또 바로 급반등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 급반등 나오겠지만 아직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바우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뭐 한 2, 3개월간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쌤의 투자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